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4년 루리웹엔 중고 물건 함부로 사는 게 아니더군요 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중고로 키보드를 하나 샀다가 무서운 꿈을 꿨다는 흔한 괴담이었는데, 거기엔 한 분이 중고 장터에서 3DS를 샀는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고추 사진이 찍혀 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무려 3D로 찍혀 있어서 생동감 넘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킥보드 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와 함께 전화번호와 민증 사진도 함께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거울에는 비치지 않는 민증 사진을 인증하여 중고거래 귀신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중고거래 하다가 경험했다는 소름썰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중고차에 묻어있다는 빨간 자국입니다. 작년 11월 자동차 갤러리에는 차린이 중고차 뽑았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쁜 색깔의 중고 모닝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귀엽다며 안전운전 하라는 덕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주차 연습 결과라며 어디다 박아서 들려버린 범퍼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어차피 벤츠 페라리급 아니면 내 차에 못 비빈다는 글로 깔맞춤한 말차 라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차에 대한 사랑을 듬뿍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 산지 열흘 만에 내 차 사고차인 듯 왜 살 때 못 봤지?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자동차에 이렇게 빨간 무언가가 묻어 있었는데요. 이런 빨간 무늬가 여기저기 아주 조그맣게 보였는데, 심지어 천장에도 불그스름한 무늬가 보였고 곰팡이처럼 여기저기 점이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문 쪽 천장은 굉장히 심하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아예 칼로 그은 듯한 느낌의 무늬까지도 있었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붉은 얼룩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부를 보니 도색한 외장 색깔과 비슷한 페인트 칠이 되어 있기도 하였고, 바닥 시트를 올려보니 굉장히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넓고 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번개탄 자국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택배로 받은 거냐며 조롱했고, 주작 아니냐는 의심도 합니다. 일주일쯤 후에 루미놀 검사 해보라길래 해봄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루미놀 반응 실험 세트를 샀고 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전부 다 피라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엔 혼자 차 타고 다녀도 외롭진 않겠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굉장히 많은 뉴스를 타게 되었고, 글쓴이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SBS에 나오냐며 어리둥절해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5월 귀신 존재 안 하는 거 맞음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쫄려서 고사도 한번 지냈고 차에 명주실도 실려 있으며 아직 사고는 안 났다고 하네요. 다음은 학생증 나왔다는 청바지입니다. 2006년엔 나이키 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는 리뷰와 중고 거래를 굉장히 활발히 하던 네임드 유저가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한 달쯤 전에 남대문에서 리바이스 569 청바지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바지에는 이런 50년생 아저씨의 경남고등학교 학생증과 한자로 된 이상한 학생증 비스무리한 것, 안경점에서 맞춘 종이도 있었고 40대로 보이는 아저씨의 사진도 2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몇 번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대학생인데 수업을 들으면서 잘 때 잠깐 가위가 눌렸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가 간신히 눈을 떴더니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글쓴이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눈만 보일 거리에서 바로 눈만 보였고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가위에 눌렸다고도 하는데요. 계속 가위에 눌릴 때마다 한 아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그 사진 속 아저씨와 비슷해서 똑같은 사람일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에겐 이야기 못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 그냥 태워버리라고만 하고 경남고까지 찾아가서 주인을 찾아볼까까지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딱 5분간 정전이 된 적이 있었다는데요. 반대편 아파트는 다 보였는데 정전이 안 되어 있었고, 현관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을 봤는데 복도도 정전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카메라도 없고 벨소리도 16화음짜리인 구식 핸드폰을 썼다고 하는데, 플래시도 없어 핸드폰을 열어 작은 불빛만으로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어떤 손이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를 달라는 듯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제발 꿈이길 바라고 있던 순간 불이 확 켜졌고 정전이 끝나면서 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워버리려다가 괜히 화만 당할 것 같아 그냥 569 바지에 넣어놓고는 구석에 박아놨다고 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오시면 이제 얘기를 꺼낼 것이고 내일 남대문 가서 바지 산 할머니한테 물어보려고 한다며 글을 마무리 짓는데요. 이후로 해당 유저는 나이키 매니아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기꾼들의 악랄한 수법들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만 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닌데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욕을 하길 기다리면서 모욕죄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예 사기에 대한 소송은 걸지도 못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나라 피해자 카페에 모욕죄 정식 재판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사기꾼의 행각이 올라온 글에 댓글로 사기꾼과 또라이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사기꾼은 그걸 캡처하여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욕이 성립된다고 하여 모욕죄로 약식명령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정식 재판까지 갔지만 역시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일단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판결이 없기에 죄가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날 바로 항소장을 냈는데 검사가 맞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한 사람이 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건데 벌금이 더 나올 수는 없다고 하자 글쓴이는 검사가 고소한 사람 편을 계속 들었고 그 사기꾼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사기를 쳐 사기죄가 무혐의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M5 프로 SSD 판매글을 보고 13만원에 가능하시면 문자 한번 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전화 주세요 라고 답장이 왔고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린 SSD 판매글에 거래하지 마세요, 악질인 듯 전화하면 욕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글을 삭제하였고 다시 글이 올라오면 댓글을 달고 다시 삭제하는 게 반복되었는데 총 34차례였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냈고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욕한 통화 녹음은 안 되어 있었다는데요. 글쓴이는 국선 변호사를 통해 공익을 위해 댓글을 통해 욕했다고 알렸을 뿐이고 34번이나 쓴 건 그 사람이 자꾸 글을 지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욕했다는 쪽은 난 욕한 적 없는데 욕했다는 댓글을 적어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도 이야기했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면서 정신적 보상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외장 하드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입금을 받아놓고 몇 달째 안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욕을 하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에 본인의 실명과 지역과 직업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기 판매 후 욕설을 캡처하여 고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꾼한테 참 관대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취소된 티켓 환불 사건입니다. 2019년 중고나라에는 중고거래 환불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정가 22만 4,8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구매자가 깎아달라고 해서 2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2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구매자는 정가인 22만 4,800원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문자를 보내니 구매자는 표를 팔았으면 그 티켓은 이제 제 거라며 판매자는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서 추잡하다고까지 하는데요. 정리 안 해주시면 저도 저대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까지 하자 판매자는 정확히 하기 위해 소보원에 연락하여 본인이 틀리다면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면서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티켓을 저한테 파셨다는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며 본인도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는데요. 중고나라 기적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돌아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구매자를 양심 없는 사람으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변호사들이 법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따져보고 웹툰으로도 나왔었는데요.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티켓을 양도하면서 할인을 한 건 이미 구매한 원 금액에 대한 손해를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이를 구매자가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 22만 4,800원을 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진상이 이긴다는 게 소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깎아준 것이 아니라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에도 취소가 되면 법적으로는 정가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살 때는 인정에 호소하며 깎아달라고 하다가 막상 환불받게 되니 법과 채권을 운운하는 모습은
재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심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도발 신공으로 욕설 같은 걸 증거 수집하여 모욕죄로 걸어버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중고 거래를 잘만 하면 참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기도 한데요. 좋은 제품 많이 판매하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